안녕하세요. 다소시스템 코리아 김영상입니다. 이제 1시 반이 돼서요. 오늘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웨비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다소시스템 코리아에서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점심 많이 드셨죠? 이따가 좀 눈이 많이 와서 이따가 퇴근하실 때 다들 안전하게 퇴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다음 주면은 저희가 이제 설날 연휴가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피 렌더링. 올 한 해는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를 통해서 즐거운 렌더링 생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렌더링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어떤 되게 멋있는 눈 쌓인 겨울의 이미지를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것이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저를 렌더링한 화면입니다. 렌더링이라는 정의를 보시면은 실감나는 3차원 화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구 설계자들, 대부분 저희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저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고 기구 설계하는 분이 많으실 거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렌더링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잡이 아닌 산업 디자인과를 나온 산업 디자인 그쪽 친구들이 하는 잡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렌더링이라는 것은 본인의 결과물, 본인이 설계한 데이터 같은 것들도 남들한테 보여줄 때 훨씬 더 좋은 이미지, 실감나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어떤 설계한 물건이, 제품이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부 설계자들도 이제는 렌더링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쪽은 사진이고요. 한쪽은 모델링 한 후에 비주얼라이저 렌더링한 이미지입니다. 어떤 게 진짜 렌더링한 이미지일까요? 진짜 사진이고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정답은 왼쪽에 있는 것이 비주얼라이저로 렌더링한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진짜 실사와 동일한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아까보다는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어떤 게 진짜인지 보시면은 예, 우측에 실제 사진이 아니고 비주얼라이저 렌더링한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느 쪽이 실제 사진이고 어느 쪽이 렌더링한 이미지일까요? 저도 몇 번을 보지만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것은.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우측에 렌더링한 이미지입니다. 아주 굉장히 실제와 같은 사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제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소개를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가 매년 신 버전이 나오듯이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신기능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간단한 데모 한번 해보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Q&A를 좀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 저희 제품의 별명은 CAD 데이터의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카메라 사진을 찍듯이 비주얼라이즈가 있다고 하면은 CAD 데이터를 실제와 똑같은 거의 실사와 비슷한 사진에 맞는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은 별명이 CAD 데이터의 카메라입니다. 저는 아주 잘 지은 별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주얼라이즈가 좀 더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실사와 같은 이미지가 왜 중요할 것인가요? 가상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좀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품 설계하다 보면은 디자인 리뷰 많이 하시죠. 약간 회사마다 그 제품마다 틀리긴 하지만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된 것을 이제 기구 설계자분들이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리뷰를 거치는데요. 실제 디자인 리뷰를 하실 때 약간 제품 그 디자인 팀에서 만든 목업하고 저희가 설계한 제품하고 약간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렌더링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 전에 선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렌더링한 이미지 가지고 진짜 설계한 것이 디자인 팀과의 어떤 디자인 쉐입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설계한 거에 렌더링을 해봐야지만 그게 정말 실제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리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프로토타입 개수를 줄여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의 색깔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뭐 파란색, 블랙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렌더링을 통해서 미리 이런 이미지들 다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뭐 굳이 프로토타입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이거 실제로 비교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제품 개발 비용이 감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과 동시에 마케팅 컨텐츠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후에 뭐 저희 온라인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브로셔, 영업 쪽에서 이제 마케팅 컨텐츠를 달라고 하죠. 그럴 때 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난 후에 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뭐 테스트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를 뭐 마케팅 콘텐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제품 개발 후에 또 사진을 찍는 그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출시는 좀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품 개발한 이미지를 실제로 렌더링해서 그 이미지를 마케팅 콘텐츠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제품 개발 주기를 줄여서 시장에 빠른 선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보실 것은 이제 솔리드웍스.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은 솔리드웍스로 이제 모델링한 커피 메이커고요. 그것을 렌더링한 이미지입니다. 자, 딱 확연히 봐도 저희 상사분께 보고할 때나 그 윗선까지 보고할 때 솔리드웍스 이미지 캡처한 것보다는 렌더한 이미지를 파워포인트나 어떤 보고서에 든다고 하면은 좀 더 멋있다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고 또 윗분들이 디자인 리뷰 결정을 하실 때 아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의 글로벌 고객들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씁니다. 자동차는 렌더링 많이 사용하죠. 신차 출시하기 전에 렌더링 이미지 먼저 내보내기도 하고 굳이 사진 안 찍고 렌더링 이미지를 많이 뿌리는 곳이 자동차 업계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업체들, 가구나 인테리어 내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렌더링 이미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고객들, 소비재 제품들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나이키나 이런 패션 사업에서도 이런 렌더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 아트센터라든가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비주얼라이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라이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아주 골고루 쓰이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라이즈는 업계 최고 수준의 렌더링 도구고요. 솔리드웍스하고는 다른 별도로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도 있고 비주얼라이즈는 따로 구동이 되고요. 솔리드웍스 데이터뿐만이 아닌 다양한 포맷들, 저희 경쟁 제품인 인벤터, 솔리드 엣지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불러와서 렌더링 할 수가 있고 솔리드웍스 데이터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은 비주얼라이즈에서도 그것도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솔리드웍스와 잘 연동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웍스의 비주얼라이즈 특징 세 가지는 패스트, 이지, 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 두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 프로나 프리미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솔리드웍스 프로나 프리미엄을 구매하시면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스탠다드 한 값비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별도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두 제품의 큰 차이점은 이제 스탠다드는 스틸컷, 그러니까 동영상이 제작이 안 되고 이미지만 만들 수 있지만 프로페셔널은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카메라 후처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좀 더 고객에 맞춤해서 좀 더 멋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주얼라이즈 프로페셔널이고요. 한 가지 유지보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비주얼라이즈 스탠다드는 무료 제품이긴 하지만 솔리드웍스나 프로나 프리미엄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신 고객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가 렌더링 하고 있는 기법인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좀 설명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물의 색을 구별할 때 빛이 그 사물을 내쬐고 그 빛이 굴절되거나 반사되거나 여러 가지 발절, 굴절, 반사를 통해서 저희 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이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저희 눈에서 시작해서 빛을 따라가면서 그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어디가 조명이 있는가 그것을 역추적해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장점은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화면을 생성할 수 있고요. 단점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굴절 반사 이런 것들 계산하기 때문에 방대한 계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렌더링하는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된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도 렌더링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빨간 원안에 들어가는 거 보시죠? 이쪽 번 같은 경우는 굴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굴절을 잘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레이 트레이싱 기법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스트, 이지, 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입니다.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는 하드웨어 가속, 그러니까 CPU만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CPU 플러스 GPU 두 개의 모든 하드웨어를 가속시켜서 렌더링을 실시합니다. 렌더링 작업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최대한 렌더링의 장점은 빠르게 끝내는 것이 훨씬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CPU로 작업했을 때 10초가 지났을 때 렌더링 되고 있는 실제 화면입니다. 보시면 아직 좀 덜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죠. 하지만 CPU 플러스 GPU를 했을 때 10초가 지난 후에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거의 완성이 다 되어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듯 아주 빠르게 렌더링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는 멀티코어, 멀티스레드를 다 지원합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렌더링 걸리고 있는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저 CPU 거의 100% 다 쓰고 있고요. 멀티스레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즈는 하드웨어에 있는 제 PC에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소스를 다 쓰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비주얼라이즈 렌더링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CAD 라이브 업데이트입니다. 이렇게 솔리드웍스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만약에 비주얼라이즈에서 불러 들으셨다면은 설계 도중에 설계 변경이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다시 비주얼라이즈에서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솔리드웍스에 저장만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우측에 보시면 알람창이 뜨고 뭐 원본 데이터가 수정되었으니 다시 불러오겠냐 고객의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얘를 하시면은 솔리드웍스에서 변경된 설계 변경이 비주얼라이즈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반영이 돼가 동시에 제가 미리 비주얼라이즈에서 작업해 놓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형상만 변경된다는 것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맷, 아까 제가 임포트 할 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지원합니다. 그 중에 좀 유익 있게 보실 것들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해봤는데요. 저희 뭐 디자인 툴이죠. 라이노, 스케치업, 3d맥스 다 가능하고요. 솔리드웍스, 카티아, IGS, 인벤터, 프로이, 솔리드 엣지, 스텝 거의 모든 3D 데이터들, 뭐 2D 다 불러두어서 렌더링해서 임포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수한 디자인의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 비주얼라이즈에는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고, 특히 뭐 디자인 리뷰 하실 때 비주얼라이즈 실제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 모드 하시면서 뭐 위에 있는 보스가 약간 뭐 이거 수정해봐 그러면 색깔도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실사와 같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명들, 그림자들 이런 것들을 막 추가할 수도 있고 해서 아주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턴테이블 효과, 그러니까 물체가 360도 돌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큐인데요. 렌더큐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렌더링 작업을 누적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 커피 메이커지만 하나는 빨강, 뭐 검정, 녹색, 파란색
이런 것들 이제 렌더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스타트하고 하면은 굉장히 뭐 저희가 기다려야 되고 불필요한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제 컴퓨터 리소스 잡아먹기 때문에 뭐 그닥 다른 작업하기엔 굉장히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그 렌더링 할 때는 대부분 밤에 하시는데요. 밤에 퇴근할 때 렌더링 걸어 놓으시고 다음에 출근하면은 이제 잘 보이실 텐데요. 그렇듯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렌더링 큐에다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시스템 작업을 누적하고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뭐 제일 처음 거 빨간색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얘가 검은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작업을 못하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렌더링을 대기하고 있을 때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뭐 검은색, 녹색, 파란색은 뭐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효과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렌더 큐입니다. 자, 다음은 이지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솔리드웍스의 DNA를 계승했습니다. 뭐 솔리드웍스의 DNA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이지 투 유즈입니다.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주얼라이즈 직관적인 UI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UI 또한 지원하고요. 한글 헬플 또한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그냥 색상을 드래그 앤 드랍만 해도 이렇게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중 뷰포트를 지원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좀 쉬운 건데요. 다중 뷰포트가 왜 쉬웠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개의 뷰를 보시면서 한 곳에서 뭐 카메라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조명을 추가해서 다른 뷰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반영할 수 있을 때 이 뷰를 활용하시면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조명 컨트롤 아니면 카메라 컨트롤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리한 디자인 설정 베리에이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관적인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은 색상을 제가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색상에 대한 디자인 리뷰 하려고 할 때 설정을 추가해서 설정 A, 뭐 B, C 이렇게 해서 재질, 배경들을 바꿔가면서 디자인 리뷰할 때 설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디자인 리뷰 효과적인 기능이고요.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비주얼라이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재질, 환경이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어떤 좋은 재질 같은 건 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솔리드웍스 재질 또한 그냥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하는 사양이 있으시면은 기존 거에다 커스터마이즈 하셔가지고 바꿔 쓰실 수도 있고 그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 팀원들과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는 지금 저희는 지금 본사에서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뭐 재질 정보는 개발하고 있고 계속 추가하고 있으니까요. 뭐 아주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를 그냥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렌더링을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죠. 뭐 조건도 많이 잡아야 되고 뭐 색깔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메뉴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지 모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5가지 작업만 하면은 렌더링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캐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인트 그냥 색상을 정해주면 됩니다. 재질이 뭔지 이 반지 같은 경우는 뭐 가운데 R은 다이아몬드 거기 링은 뭐 골드로 해서 넣으신 다음에 뒤에는 배경화면 뭐 아무거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뷰를 선정해 주십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볼 건지 보고 혹은 거기다 뭐색 필터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건지 보고 그냥 렌더링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렌더링이 완료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이지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 모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퀄리티는 아주 좋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펀인데요. 아주 재밌게 렌더링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다 보면은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즈 프로페션에서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한 번의 클릭을 통해서 턴테이블 애니메이션 가능. 이것은 제품이 360도를 돌면서 그걸 다 보여주는 것이 턴테이블이고요. 태양광 부여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제품이 외부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역 지금 한국이 있는 위치를 잡고 거기서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설정을 잡아 놓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잡으시면은 얘가
해가 뜨고 질 때까지의 모든 변화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거 이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프레임 부여 형식 제어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다음과 같이 키 형태로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 그룹, 모델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한 카메라 또는 재질, 또 환경, 조명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도 각자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메라 후처리 기능인데요. 이것도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프로페셔널에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기능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비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주변이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한 효과는 가운데 있는 피사체가 어떤 제품이 훨씬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을 할 수가 있고요. 색 필터 기능 보시면은 제가 약간 푸르스름하게 약간 색 필터를 넣은 것인데요. 이렇게 색 필터를 할 수가 있고 뭐 밝기 조정, 채도 조정, 노출값, 감마 보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 분할선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4등분으로 이렇게 분할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진을 찍으실 때 어떤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황금 구도에서 뭐 2대1 기법, 2대1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할선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자동차에 같은 경우는 어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운전석이 2대1 정도 되는 위치에 있으면은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항공 구도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할선 오버레이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필드 뎁스 기능. 저희가 뭐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이게 뭐 콩글씨라고 하더라고요. 아웃포커싱 원래는 필드 뎁스입니다. 그걸 선택하시면은 제가 이쪽에 포커싱을 마치게 되면은 이 뒤쪽은 약간 이렇게 뭉개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 더 부각돼 보이죠. 이게 심도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블루밍.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켜졌습니다. 안개등이 켜졌는데 여기에 약간 이제 빛이 산란되는 효과 이런 걸 주는 것이 이제 고품질 블루밍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진짜 뭐 실제 약간 빛이 산란돼 보이고 아주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블러 기능은 이 하단에 있는 사진 그 보시면은 타이어가 실제 달리고 있진 않죠.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타이어 휠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마치 잔상이 남게 보이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회전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모션 블러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 렌더링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부분만 렌더링 하는 것을 이제 영역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 렌더링 하는 것보다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비주얼라이즈 패키징을 좀 더 다시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솔리드웍스 스탠다드 프로페셔널이 있고요. 구매 여부는 프로나 프리미엄 사시면은 스탠다드 공짜로 드리고요.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고객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틸컷만 가능하지만 스탠다드는 제가 보여드리는 뭐 뷰포트, 렌더 큐, 카메라 후처리, 턴테이블 이런 것들은 다 안 됩니다. 프로페셔널 구매하셔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구매하시면은 추가로 비주얼라이즈 부스트 한 시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부스트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이것도 아주 공짜로 드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솔리드웍스 홈페이지 가시면 제품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 뭐 가장 뭐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뭐 프로페셔널 구매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저 신기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모션 스터디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모션 스터디를 비주얼라이저로 내보내게 하면은 다음과 같이 비주얼라이저에서 동일하게 모션 스터디가 나옵니다. 이게 왜 추가됐냐 하면은 모션 스터디는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키프레임은 늘리고 줄이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냥 그걸 그대로 불러와서 비주얼라이즈에서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가 솔리드웍스에 플러그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탭에 커맨드 탭에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추가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임포트, 엑스포트 심플, 엑스포트 어드밴스드 하시게 되면은 이게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가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와 동일한 뷰포트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모드를 보시면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특징이 있고 솔리드웍스 CAD 사용자들을 위한 솔리드웍스 CAD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와 동일하게 마우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투명도와 투명도 애니메이션 지원, 절단면과 절단면 애니메이션 지원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투명도를 표시한 스틸컷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아랫게 절단면입니다. 절단면을 생성해서 이 절단면까지 들어갈 때 그때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 만들 수도 있고요.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점점 이제 투명해지는 효과를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추가되면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좀 확실한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좀 유니크한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비주얼라이즈 프로페셔널 구매하시면은 비주얼라이즈 부스트 한 카피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비주얼라이즈 부스트는 네트워크 렌더링 제품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 뭐 렌더링 작업은 제 컴퓨터를 다 하드웨어 잡아먹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드웨어 성능에 좀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내에 만약에 굉장히 좋은 컴퓨터, 뭐 예를 들면 서버 컴퓨터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드웨어 좋은 게 있는데 그냥 서버 데이터만 관리하고 아무 작업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다가 비주얼라이즈 부스트 선택해 놓고 저는 원격으로 제가 그 비주얼라이즈 부스트가 설치된 성능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렌더링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과 같이 보시면 우측 화면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고 설정을 해서 부스트를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됐다고 나옵니다. 비주얼라이즈 부스트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거는 어떤 그래픽 카드 성능에 따른 퍼포먼스 차이인데요. 뭐 CPU 하나만 있을 때랑 아주 굉장히 뭐 좋은 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있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아주 속도 차이가 뭐 40배까지 날 수 있죠. 이렇듯이 하드웨어 성능을 많이 좌우되는 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렌더링의 퍼포먼스입니다. 여튼 좋은 하드웨어 쓰는 것이 렌더링을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 아주 좋은 자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쓰시는 게 아주 훨씬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주얼라이즈에 조금씩 알아봤고요. 제가 한번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느리신 것 같긴 한데, 예. 솔리덕스 화면에서 제가 지금 커피 메이커를 이렇게 모델링 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주얼라이즈가 플러그인 됐기 때문에 여기 단순 내보내기, 고급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단순 내보내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색상만 표현해서 나가는 것이고 고급 내보내기는 제가 갖고 있는 모델 히스토리, 그 다음에 색상, 정보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급 내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저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오게 돼 있죠. 제가 지금 뭐 무선 와이파이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마 뭐 조금씩 끊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비주얼라이저 실행이 되면서 비주얼라이저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 아까 이지 모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지 모드인데요. 왼쪽에 아이콘 5개가 있습니다.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측에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렌더링 도구 선택이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리 보기고 제가 빠르게 선택하면은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하지만 완벽한 100% 레이 트레이싱은 아니고 좀 더 빠르게 어떤 느낌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제 정확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진짜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아주 굉장히 느리게 표현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여기는 아까 부스트를 연결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턴테이블 이것은 이제 표현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모델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 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룹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어떤 선택 도구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뭐 개체 조작 도구 해가지고 뭐 제품을 스케일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피벗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측은 뭐 카메라를 회전시킨다거나 줌인 줌아웃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렌더링을 실제로 하는 화면입니다. 자, 전 여기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좀 느리니까 제가 이제 빠르게 일단 해놓고 작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블록을 선택하시면은 뭐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기도 했죠. 솔리드웍스, 카티아 파일, 그 다음에 뭐 인벤터도 있고요. 라이노, 뭐 PTC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불러온 화면을 가지고 이제 페인트 칠합니다. 그럼 누르시면은 현재 지금 제 로커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 아까 솔리드웍스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 지정한 재질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어떤 데칼까지 다 포함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라이션 할 수도 있고 제가 여기다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여기다 크롬을 효과를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면 뒷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백플레이트가 있는 걸 지우시고 이렇게 이것을 지정하신 다음에 한결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면은 이렇게 조명이 약간 바뀌는 게 표현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명을 환경을 조정하면서 뒤에 있는 배경화면을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카메라. 카메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의 어떤 색 패터 값이 뭐 제가 약간 그레이 쪽 블랙 앤 화이트만 표현하고 싶다. 바꿀 수도 있고 세피아 느낌을 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다시 원상 복귀해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카메라 뷰를 이미 정해놓은 정면 뷰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기 있는 정의된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여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렌더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지 모드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좀 더 아까 솔리드웍스에 볼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렌더링 모드가 아닌, 이지 모드가 아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요. 위에는 아까 이지 모드랑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계했던 그 파트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피처 트리가 솔리드웍스와 동일하게 다 같이 들어오고요. 이 하나하나를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현이 있는데요. 현재 이 렌더링 이미지에 사용된 그 표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 여기 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들 어떤 화면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카메라 지금 현재 카메라도 있고 뭐 뷰도 볼 수 있고 다음에 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제공하는 고품질 재질 그 다음에 환경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라이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로커에 있는 것들 아니면은 실제 지금 클라우드 상에 있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들과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저는 여기다 한번 뭐 드래그 앤 드롭을 활용해서 한번 뭐 다른 색상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컵이 아직 뭐 재질이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시면 여기다가 글라스 재질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넣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질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보죠. 그러면은 아까와 색상이 들어가서 실제 유리컵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재질을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화면은 아까 보셨던 이게 또 있고 크롬, 이번엔 크롬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좀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크롬 이미지 지금 조명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저희가 회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한번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면은 이 전체가 다 조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과 흰 부분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걸 돌리게 되면은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흰 부분이 돌아가면서 이 재질, 이 제품에 비치는 이미지가 틀려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환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환경 다운받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리퀴드 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로컬이 아닌 지금 라이브 쪽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미 제가 다운받아서 저희 로컬에 있는 것이고 표시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아직 여기 라이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은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얘가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다운을 받고 있고요. 다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원래는 커피 포트에는 물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한번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데요. 지금 실제와 틀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해 놓을 수도 있고요. 파트 표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까 설정 기능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드라고 해놓고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다음은 이렇게 블루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블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블루를 컬러 이렇게 넣고요.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블루가 표시가 된 거고요. 또 하나 넣었을 때 이번에는 한번 오렌지를 넣어볼까요? 오렌지 하시게 되면은 다시 아까 오렌지를 이렇게 오렌지 컬러를 넣게 됩니다. 이제 설정이 다 표시가 됐고요.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보고 싶다 할 때는 다시 레드로 컴백을 하면은 빨간색이 되고요. 이렇게 분류하면은 블루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 기능 활용하시면은 아주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데이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비주얼라이저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솔리드웍스에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파트 편집을 통해서 한번 약간의 설계 솔리드웍스 시간이 아니니까요. 대충 돌출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솔리드웍스 비주얼 레이버 떴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스 데이터가 수정되었습니다. 다시 불러오시겠습니까? 얘를 선택하시면은 얘가 다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가 다시 토대에 올라오신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설정해 놓은 설정 값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캐드 데이터만 아주 라이브로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SPS 봤고요. 많이 좋아하시는 자동차 한번 저희가 한번 보시죠. 카마로 차인데요. 아주 앤틱한 차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군데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저는 이 차 색깔이 이것도 이쁜데요. 한번 이 색깔보다는 좀 블루 색, 여기 색이 좀 더 이쁘고요. 화면도 요보다는 요 화면 이렇게 하면 좀 센터를 맞추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줌인 줌아웃도 되고요. 이 뒤에 있는 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배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카메라 후처리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탭에 가시면은 카메라 후처리가 있는데요. 후처리 사용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원근이 있습니다. 원근이 있는 게, 이렇게 쭉 원근, 이 슬라이드를 들였다, 줄였다 하시면은, 좀 더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것은 직접 해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본인이 직접 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좋은지를 느끼시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고요. 그 다음 색 필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 필터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간가요? 그럼 다시 원상복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비네팅도 이렇게 어둡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둡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줄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뭐 이 슬라이드 조정해도 되고요. 여기다 치수를 그냥 입력해도 됩니다. 한 30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면이 약간 어두우면서 제가 포커싱하고 싶은 가운데만 좀 포커싱이 되죠. 왜냐면 밝기값, 뭐 채도값, 노출 다 바꿀 수가 있고 이제 불륜상을 보시면은 불륜상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빛이 나죠. 이거보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얘가 이 가운데다가 헤드라이트에 발광할 수 있는 걸 넣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아주 실제 번쩍거리듯이 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강도와 반경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진짜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심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필드 심도 사용 누르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어디에 포커싱해서 보여줄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아웃포커싱을 하실 것인지, 이쪽에 포커싱이 되면서 이 주변 끝쪽은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영역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곳을 이 헤드라이트 부분만 렌더링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션 블러는 설정을 해서 셔터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좀 더 스티커시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만든 다음에 렌더링 작업을 하시면은 그 이미지에 맞게 실제 잔상이 남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아까 오버레이 같은 경우 이제 3등분 할 수도 있고 4등분 할 수도 있습니다. 3등분 하게 되시면 아까 제가 차가 달려가는 느낌, 역동적인 느낌을 보시려면은 운전석이 뭐 최대한 2대1 쪽에 있으면은 차가 이제 이쪽으로 달려간다.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잡아서 구도를 잡아서 작업하시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제가 해볼 텐데요. 제가 좀 이거 좀 끄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모델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회전 애니메이션 추가가 있습니다. 추가해 놓으시면은 여기 밑에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0에서 5초까지. 이것은 옵션을 정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실제 보시면은 이게 좀 렌더링 좀 빠르니까요. 이제 미리 보기 상태로 이 상태 하시면은 애니메이션은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보이시죠? 이런 회전 동영상을 한 번의 클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멈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태양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새 태양광 환경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위치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위치 설정하시게 되면은 지도가 뜹니다. 세계 지도가 나고요. 보시게 되면 제 한국이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도 위도 잡아주시고요. 날짜 뭐 1월달 지금 시간이 뭐 6시 해가 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만든 요거는 삭제하고요. 이 썬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키프레임 추가를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추가하면 키프레임 생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끝 시그널 이렇게 옮겨놓고 이게 자동 키프레임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2초대로 옮기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썬라이트 날 시간에 한번 9시 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자 보시면은 해가 뜨고요. 해가 정오에 오고 이제 질 때까지의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좀 독특하고 좀 괜찮은 이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이거 다시 삭제하고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건 선라이트도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쿄 RTM이라는 곳에 이제 화면입니다. 화면 배경을 잡아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이렇게 도쿄 화면이 잡았고,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보시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붙이신 다음에 이것을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에 우클릭하셔서 키프레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추가하시고요. 이 노란색 바를 움직여서 본인이 원하시는 뷰를 이렇게 돌리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키프레임 추가가 됩니다. 다시 키프레임 좀 옮기고요. 또 이렇게 돌리시면은 거기에 맞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옮기시고 마지막으로 옮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휠 쪽에 한번 클로즈업을 해보겠습니다. 휠 클로즈. 자, 여기까지 동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좀 끊기실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저는 실제로 해보시면은 부드럽게 제가 카메라 움직인 대로 동영상이 잘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만드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게 렌더링 할 수 있는 옵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기 QA 보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QA 보내기 누르시고, QA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제가 이 렌더링한 이미지가 렌더큐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자, 왼쪽에 떴죠, 이렇게?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 작업들이 완료된 다음에 이 렌더링 작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저희 솔리드웍스 전문가들이 했던 렌더링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아까 귀걸이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주얼리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좀 터빈 기관인가요? 내부에 투명하게 처리해가지고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되게 일상적이죠. 그냥 간단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도 렌더링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계.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가운데 포커싱 잡고 이제 끝에는 약간 심도가 얇아지는 이런 효과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이 좋아하시는 이제 자동차 번쩍번쩍거리는 이제 블룸 효과 넣어 있는 상태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헤드라이트에 빛 나타내는 효과를 넣는 상태고, 그러니까 내부도 차량 내부 인테리어도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이미지를 추가해서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유산이죠. 그 요청자도 이렇게 렌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약간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전문가들이 좀 했던 거고요. 제가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비주얼라이즈를 해본 적도 없고요. 기계공학과 나와서 기구 설계, 기계 설계했던 기구쟁이입니다. 기구쟁이도 제가 했던 건데요. 약간 보기 창피하긴 하지만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해놓고 조명 좀 바꿔가면서 렌더링한 이미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조명 다 어둡게 하고 조명 한두 개 핀포인트 조명만 줘가지고 그림자 살려서 렌더링한 이미지고요. 이것도 어두운 상태에서 헤드라이트만 나오게 하는 이미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약간 측면뷰에서 약간 이제 휠의 크롭 느낌 나는 거, 그것 때문에 좀 해봤던 이미지고요. 이것은 아이폰 7 이미지랑 약간 비슷하죠. 주변은 다 어둑한데 이제 엣지들만 빛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보신 내용은 제가 CAD 모델 불러왔고요. 고품질 머테리얼, 환경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리뷰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캐드 데이터, 라이브 업데이트 하는 것도 보셨고요. 카메라에 여러 가지 후처리 기능도 있는 거 보셨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보셨고요. 렌더 큐 활용 하는 거 보셨고, 이제 비슷한 부스트 기능은 제가 지금 약간 보여드리려다가 저희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끊긴 건데요. 이것도 뭐 제가 거기 회사 내에 있는 좋은 제품, 좋은 하드웨어 좋은 성능의 PC를 성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냐? 비주얼라이즈 아닙니다. 물론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가 훨씬 많습니다. 비주얼라이즈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안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프로페셔널한 기능들을 좀 더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트레이닝 비디오가 있습니다. mysolidworks.com이라는 걸 저희 고객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mysolidworks.com에서 제공하는 교육 동영상이 16개가 있습니다. 우측 그림 같은 동영상인데요. 솔리드웍스 유저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약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여기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 솔리드웍스 유저분들이 아닌 분들은 일반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그래도 한 10시간 정도의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비주얼라이즈뿐만이 아닌 솔리드웍스, 뭐 시뮬레이션, 뭐 이런 동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본사에서 제작한 아주 고퀄리티의 교육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당장 뭐 좀 더 많은 기능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직접 해보시면서 보시면서 좀 더 많은 비주얼라이즈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아침에 처음에 말씀드린 해피 렌더링, 정말 즐거운 렌더링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